저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도 예. 이제 한남 IC에서 네, 그렇죠. 이제 그것도 또 사실은 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세미나도 하고 예. 심포지엄도 하고 밑그림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이게 6.5km를 지하화를 하잖아요. 예, 예. 지하화하면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예. 한남 IC부터 여기 양재 IC까지 예. 6.5km면 여기 폭인 40m예요. 도로가 네, 지나 도로의 차가 폭이 지나가는. 예, 네. 40m. 근데 50년 전에 70년에 경부고속도로 준공이 됐거든요. 예, 예. 그때 여기는 30m씩 시설 녹지를 줬어요. 시설 녹지 양쪽에 시설 녹지가 예. 30m. 예.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100m죠. 100m네요. 예. 그런데 제 계획은 여기는 전부 공원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 40m, 40m 는 공간은 전부 공원을 공원화하고 만들고. 문화와 예. 그 숲이 같이 어울리는 공원화하고요. 이 30m에는 한 15층짜리 주택을 짓자는 거예요. 시설 녹지에는. 왜냐하면 더 높이 짓는 거는 저는 좀 저해요. 예. 왜냐하면 뒤에 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예, 좀 있죠. 아파트에 예. 그거를 이제 조망권 이런 걸 좀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하고 이걸 지하화하자는 거예요. 예. 도로는 지하로 이제 예, 들어가는 지하를 거죠. 하면 지하를 터널을 2개 뚫어요. 결국은 4개를 뚫는 거죠. 그러면 현재보다 예, 예. 교통이 완전히 지방에서 와서 강북으로 가는 거는 논스톱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 와서 소초 IC, 한남 IC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빠져야 될 빠지는 텐데. 거는 예, 예. 그 위에 터널로 갈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터널이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2층 터널 쉽게 말해서 자 지하에 2층 터널인데 2층 터널이 4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분산해주고요. 그다음 그 지금 고속도로가 보면 지상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이 단차를 이용해서 여기를 공원화 만들고 여기는 또 휴먼웨이를 해서 그냥 이 사이길처럼 사이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이면도로처럼 예. 차가 또 다니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뭐 트램도 다니게 하고 교통 문제 완전 해결이 돼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양쪽으로 또 단절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연결을 지역이. 하는 제가 지금 예. 동서로 연결하자. 동서가 단절돼 있잖아요. 그걸 예. 연결해 주면서 예. 지하로 놓고 그다음에 여기를 지으면은 10,0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만세대요. 예. 아. 그다음에 IC가 있어요. 뭐 예. 서초 IC, 서초 IC, 뭐 한남 IC, 예, 저 예, 양재 예. IC 뭐 이렇게. 예. 그 반포 IC. 세 개 IC가 이렇게 높이 돼 있잖아요. 전체 IC가 27,000평이에요. 예. 이제 평이라는 거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평당 최소 가격이 1억 원이에요. 땅값이.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잖아요. 예. 지을 수 있으면서 여기에 또 5,000세대 정도가 나와요. 아 추가로. 예. 10,000세대와 5,000세대, 15,000세대 도심에 예. 공급될 수 있어요. 와. 주택 공급도 되면서 친환경적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여 밑에 제일 밑에 그 여기 아파트나 이런 거는 굉장히 뭐 쓰레기 처리나 이런 거를 예. 굉장히 요즘에 뭐 탄소 제로 그러는데 친환경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전체 이거를 한남대교 또 얼마 전에 저희 서초구에서 양재 IC 부근을 R&D로 만든다 해서 예. 그 AI 중심 거점으로 만든다 했는데요. 예. 한남대교에서 양재, 판교 이렇게 해서 한양판 밸리, AI 밸리로 만들자는 거죠. 한양판 밸리. 예. 한남대교 양재, 양재판 해가지고 한양판. 판교, AI 밸리로 만들자는 AI 거예요. 밸리. 예.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재원이 6조가 넘어요. 예를 들면 경부철도가 있죠. 예. 경부철도 지하화 하는데 또 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경부철도 지하화도 사실은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강북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어쨌든 강북의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좀 핫한 사업이죠. 핫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20년 동안 못한 사업이죠. 예. 얘기는 많았지만 서울역에서 용산역, 예. 신도림, 구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11km입니다. 서울, 용산, 신도림, 구로 이렇게 네. 연결해서 그렇게 하면 경부선 철도가 제가 그림을 또 그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서울역이고 여기 네. 구로역이라 쳐요. 네. 이게 11km거든요. 11km인데 여기는 폭이가 평균 30m야. 아 철도요 폭이. 네, 폭이. 근데 그 경의선 마포의 경의선 지하화고 가보셨죠? 예. 거기는 굉장히 단순하게 지하화를 했어요. 철도를 지하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냥 이제 뭐 산책을 하게
하고 또 물도 좀 흐르게 이렇게 하고 근데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안 했어요. 그냥만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트롤 네, 파크 소위 얘기하는 그 지상 녹지 공간 만드는. 네. 그런데 경부선은 11km를요.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서 여기 다 차유지거든요. 예.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울역에서 쭉 용산, 신도림, 구로까지 이게 경부 철도가 지나가면서 도시가 얼마나 양분되고 그렇죠. 거기가 얼마나 성장을 못하고 있는지. 근데 그거를 밑으로 내려주고 역마다 복합 개발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택과 상업시설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 철도변에 이제 철도변에 사유지를 공공기여를 받아요. 공공기여.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일종의 좀 혜택이 좀 돌아가는 거니까.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주거 지역이면은 뭐 상업 지역이나 중 용도를 올려주니까. 준주거 지역 용도로 해주면 공공기여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를테면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강남대로 있잖아요. 예, 강남대로. 예. 오죽하면 싸이가 오빠 강남스타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강남역이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단 말이죠. 예. 제가 외국 가서 뭔가 컨퍼런스에 뭐 웰커밍 스피치 할 때요. 한국 서울의 서초구 출신이라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뭐 삼성, LG, 현대 본사가 있고 이렇게 해도 잘 모르니까 강남 스타일 틀어줘요. 그리고 말춤 안 맞추고 이 강남역이 서초야 이러면 전부 기립박수를 쳐요. 같이 노래 부르면서 그 정도로 이 강남대로가 핫하단 말이죠. 근데 이 강남대로를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11km를 갖다 옮겨 놓는다 생각하시고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좋은 거는 강남대로는 10차선의 강남대로인데 그걸 서울역에서 구로로 11km를 옮기면서 그 10차선이 전부 다 공원과 문화시설이 됐다. 그렇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뭐 상전백해다, 서울의 지도가 바뀐다 이렇게 하지만 상상 이상입니다. 이렇게 도시를 연결했을 때 이게 어떻게 강의 남이고 강의 북이냐고요. 그 세곡동으로 그거는 또 의미가 없어지는. 네,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가 아주 개성 있고 문화가 숨쉬는 다른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창의적으로 도시 설계를 해줘야지 우리가 세계 제1의 도시가 되는 거죠. 이제 요새는 도시의 경쟁력이 뭐 국가의 경쟁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프랑스 갈 때 프랑스 간다 이라기보다 나 파리 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도시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인데 모리 재단이 이제 권위 있어요. 세계 도시를 평가하는데 예, 우리나라가 7위예요. 7위. 7위요? 네, 7등. 7등. 도시 경쟁력 순위에서 7등 네, 정도. 7등이에요. 근데 1등이 런던, 2등이 뉴욕, 3등이 도쿄. 뭐 이렇게 쭉쭉 가요. 그리고 7등이 우리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왜 1등이 못 되냐 생각해요. 그래서 세계인들, 글로벌 기업의 금융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떠나는 서울이 아니고 오히려 들어온다. 찾아오는 여기 와야 일이 되니까 그런 서울을 만드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결된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너는 강남이니까 강북 모르잖아. 그게 저는 산업화 시대 아니면은 20세기 아니면 19세기식 사고방식을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는 아주 연결된, 그래서 저는 서울이 플랫폼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사고방식으로 저를 해서 너는 기초단체장이 무슨 서울시장이야, 야 너 강남인데 무슨, 이렇게 하는 시선들, 평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싶죠. 충분히 뭐 준비는 되신 것 같은데. 시장이 되시면 그거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다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if 제가 만일 후보가 돼서 이겨서 서울시장이 된다. 이제 막 상상을 해. 그러면 저는 재산세부터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시작이거든요. 제가 6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 하셨죠. 6년 동안. 그래서 이거는 시작이에요. 경부철도 지하화
진짜 저는 연구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거 또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확 풀어놓으시죠 뭐. 이것만 하고 가야죠. 그러시죠. 예. 네.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요. 저 10년 동안 연구했죠. 10년 동안. 네. 이게 2호선이에요. 지하철 2호선. 예. 예. 2호선인데 한양대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잠실까지 가는 건가? 이게 한양대 광진구를 지나요. 그렇죠. 이게 예, 지상 광진구가 구간이 지나죠. 있어요. 예, 지상 구간이 있죠. 네. 예, 한양대. 그다음 여기 또 신도림인가 이쪽으로 해서 그쪽도 지상 구간이 예, 있죠. 지상 구간이 있어요. 예, 여기에 한 18km를 지하화하면 예. 대부분 지하화가 돼요. 요 두 2호선. 군데를 합쳐서 이제 한 18km 네, 정도. 네, 네. 예, 예. 이 여기를 있을 수 지하화하면 2호선 예. 전체가 지하화되는데요. 예. 2호선은 서울을 이렇게 돌아요. 있어요. 환상선이라고. 네, 보통. 네, 도는데 그런 만큼 2호선 주변에는요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IT 스타트업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2호선을 이 지하화해서 이걸 전체로 이쪽에 지상 청년들이 공간. 지상 공간을 청년들이 문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또 뭔가 청년들의 창의성을 돋보인 이게 개발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창업 공간, 예, 문화 창업 공간, 문화 공간 이렇게 예. 해주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저는 희망이 된다 생각하고 주민들도 좋아해요. 그리고 2호선 주변을 여기 아까 경부선이나 경부철도나 다 그 공간 옆에 예. 또 도시계획으로 해서 또 반듯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그림이 바뀌는데 이건 저는 재원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요. 재원은 문제. 재원은 예. 이때까지 단순히 1차원적으로 아니면 2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 항상 도로-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은 재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돈이 아니 있어서 그걸 한다는 어떻게 거야? 생각하냐면 예. 아 도로는 차만 지나가야 되고 예. 공원은 공원 부지를 지정해서 그 공원만, 공원으로만 써야 되고 예. 주택은 택지에서만 지어야 된다. 음. 이런 단순한 1차원적인 사고예요. 근데 이걸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생각해보겠어요. 도로는 밑에 가고 위에는 공원이 되고 또 공원 위에 이렇게 해서 또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주변을 또 복합시설을 해서 그렇게 상상을 하면 서울 같은 데는 재원이 충분히 나오죠.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50년 전, 60년 전에 도시가 생겨나기 오래된 시작했거든요. 도시니까, 예. 그런데 그 오래된 도시의 기반시설, 인프라를 다시 정비할 때는 다 이런 방식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국가 재정, 국민의 세금으로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3차원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우리나라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큰 뜻을 좀 펼치시. 누구든 하시는 분이 제 의견만 들으시면 제가 서포트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뭐 장시간 이렇게 좀 나와주셔가지고 아주 모처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좀. 그렇게 봐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 저희 땅짓고 회의실이 좀 빛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좀 오셔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